그 성격 좀 바꿔. 왜 네 맘대로 하려고 해? 그것 때문에 사람들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힘든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말 섞으시면 안 돼요. 말을 섞는 게 아니라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14년 동안 교사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학교 밖에서 일과 관련된 일을 한 프로 일잘러 빠밤 네 입니다. 그럼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셔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그래서 오늘 주제는 싫어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맞아요. 일을 퇴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결국은 일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퇴사하는 사례가 정말 많더라고요. 어쨌든 기본 전제가 내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도련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를 먼저 마음속에 깔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인위적으로 겉으로 친한 척 하면 그 사람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 그냥 내 마음속으로 내가 저 사람을 측은지심이든 어떤 마음이든 내가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간다는 전제하에 이제 스타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세요? 안 생기죠. 어렵죠. 근데 이제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보통은 없거든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저희가 팀원이 뭐 한 10명 돼. 팀원이 10명이 되는데 한 명이 회의가 있어가지고 늦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있는 실에 있는 사람들끼리 점심을 먹으러 가기로 한 거죠. 근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자 해서 우르르 갔어. 근데 이 사람이 없는지 아무도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고 나서 단톡방을 봤더니 어디로 갔다는 내용도 없어.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은 나 너무 좋다. 맨날 사람들이랑 부대껴서 밥 먹기 싫었는데 나 혼자 시간을 갖고 싶어. 두 번째 사람은 뭐야? 나만 빼놓고 어디 간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 이거 상습적이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디예요? 나 지금 회의 끝나고 이제 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사실은 건강한 사람은 그냥 물어보거든요. 그럼 어디야? 그럼 와! 이러면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되죠. 심플하게. 그쵸? 근데 보통은 어때요? 이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내가 왕따 당한 경험이 있어.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이걸 확대시키는 거예요. 약간 넘겨짓는 거. 넘겨짓는 근데 거죠.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은 회의 분위기를 뭐 쎄하게 만들어요. 너무 감정적인 사람이라.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너는 왜 그렇게 감정적이어서 이 분위기를 흐리게 만드니?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거부감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제가 대화의 물꼬를 어떻게 떠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내가 큰 소리로 말해야 먹혀 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본인은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역사를 이해하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해한 다음에 그 사람과 그 역사가 만들어졌던 어떤 사건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사건이라던가 그 잘못된 신념, 부정적인 신념을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만들어졌던 그 사건의 시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손을 잡고. 거의 상담사 수준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될 것 같은? 시간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맥락을 이해하면 이 사람을 조금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독재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은 나는 무조건 내가 맞다고 옳다고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랐거나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맥락을 이해하면 그래도 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거든요. 혹은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알게 된다거나 근데 그 알게 되면서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알아차리게 되면 조금은 변화의 여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깊은 대화를 들어가려고 하면 사실 친해져야 그 대화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못 가고 앞에서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입로에서 일단 못 들어가. 그리고 너무 이게 들어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 사람과 너무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언어적인 대화가 있고 비언어적인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대화, 리액션이라던가 혹은 내가 함께 하는 어떤 시간을 갖는다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리스크는 줄이면서 그 사람과 좀 가까이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내가 힘든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기 싫어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말 섞으시면 안 돼요. 내가 정말 싫은 그러니까요. 사람과 첫 번째 대화에서는 말을 섞는 게 아니라요. 시간을 함께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정말 싫어하는 팀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랑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도망가요. 우리 얘기 좀 해 하면 제일 무섭거든요. 사실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와이프가 남편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오늘 밤에 얘기 좀 해 이러면 무섭거든요. 그쵸?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싫어한다는 걸 그 사람은 모를까요? 알아요. 네. 알아. 그러니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제가 했던 방법은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밥을 막 먹고 있어요. 저 사람이 다 먹을 것 같아. 일어설 것 같아. 그럼 저 사람 일어서는 그 시간에 후다닥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반에는 그냥 거기서부터 교무실까지 그냥 같이 걸었어요. 별 얘기 안 해요. 그냥 걷기만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발전하면 우리 배부른데 산책 한번 할까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그 사람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혹은 예를 들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중간에 이제 간식을 사러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팀원한테 뭐 예를 들면 준영이라고 해볼게요. 준영 씨 저랑 같이 갈래요? 준영 쌤 우리 오늘 아이스크림 사러 갈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별다른 대화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비밀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내가 이 사람과 심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불편한 사람에게 대화를 시도하지 말아라.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람이 마음적으로 가까이 오기 전에 대화를 시도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꿀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을 관찰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이렇게 뾰족뾰족한 사람들을 보면 외롭거든요. 옆에 사람이 없어. 그 사람 외롭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에 되게 많이 감동해요. 그래서 아까 아이스크림 사러 같이 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번에 아이스크림 고르는 거 봤더니 밥 한 발을 고르는 거야. 그러면 다음번에 간식을 사러 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같이 안 가. 그런데도 진영 씨 밥 한 발 맞죠?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표정이 탁 하고 풀려요. 그때 워리치님 주신 꿀팁도 좋았어요. 핸드폰에 저장해 놓는 방법. 저 나이 때는 다 애들이 있잖아요. 네. 애들의 이름을 적어놔요. 그럼 뭐 업무상으로도 오랜만에 딱 통화를 할 때 그게 같이 뜨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체리는 잘 지내죠? 이렇게 하면 마음에 막 이게 문이 확 열리죠. 가족이 완전 열리죠. 네, 이게 뭔가 내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그쵸, 아까 그쵸, 밥 한 그쵸. 바도 비슷한 거 같아요. 네, 같은 맥락이죠.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이것도 애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고. 저도 뭔가 그 사람을 되게 이해해 보려고 한 적은 있는데 그 사람이 문제되는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서 네. 그 사람이랑 일하기 싫어서 회사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 나간 사람들의 일이 다 저한테 와서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을 이해하니까 이 사람 뭐라고도 뭐라고도 못하겠어. 못하겠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네. 그 성격 좀 바꿔. 왜 이렇게 독단적이야? 왜 네 맘대로 하려고 해? 그것 때문에 사람들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게 한두 번 쌓이다 보면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이제 사람이 싫어지는 네. 단계까지. 이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사실 그거를 파고 들어가면 직원들이 나가서 일의 업무가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내가 업무 과정이 생기니까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은 뭐예요? 그 사람이 너무 독단적이야. 성격이 문제야.
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바꾸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얘만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을 삭제하는 거예요. 뭐 팀장님 지금 10명분의 일을 해야 돼서 사실 이 부분에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상대는 나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 문제의 당사자가. 근데 이거를 극단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보지 않고 사실 그 앞단의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 문제가 왜 힘든가를 나는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나의 욕구가 뭐였는지 확인하고 그 욕구를 요청하는 거죠. 보통 F가 그 사람 감정 되게 많이 살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적당한 거리 회사에서 유지해야 돼 이렇게 얘기들을 비즈니스 관계. 근데 저는 그 적당한 거리가 뭔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깨진다고 봐요. 내가 거리를 둔다? 이거는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계산하는 관계는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롱런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사실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하는 이유도 그래야 네가 건강하게 관계 맺을 수 있어라는 전제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맞아요. 거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면 대이니까 또 너무 멀리 가면 그러니까 네가 다치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떤 관계도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어지기는 어렵다고 봐요. 맞아. 그래서 전 적당한 거리는 없다고 봅니다. 몸이 낫다. 몸이 나고 나서. 결국 진짜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을 되게 스킬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잘 다루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 인사고과를 줄 때 뭐 A냐 B냐 C냐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분에게 여쭤봤더니 혼자만 일을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B 이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A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협업을 잘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나만 잘하면 돼. 맞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필드에서는 나만 잘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됐고 사실 나만 잘하는 사람은 AI한테 대체되기 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일잘러가 될 수 있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로미도 팀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혼자 하려니 안 돼. 어벤져스도 팀이 있었더라고요. 그 잘난 어벤져스도 팀을 만드는데 내가 뭐라고 혼자 일했어. 벤져스도 팀이었구나. 네. 근데 사람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저는 키라고 생각해요. 사람한테 에너지 받고 사람한테 상처 받고. 네. 근데 결국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가니까. 으아. 혼자서 살 수 없어. 너 외로워. 외로워요. 또 찾아. 또 상처받아. 또 찾아. 이거 어쩔 수